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사는 포항공대 차형준 교수님입니다. 차 교수님은 95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메릴랜드 대학에서 포스닥을 거치신 후에 1999년부터 현재까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해양바이오학교 회장으로 당선되셨고요. 현재는 우리 대학교 공학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수여하는 한국공학상, 대통령상을 포함한 다수의 학회 및 기관에서의 상을 수상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주식회사 네이처글루텍을 창업하셔서 기술 사업화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생체 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생체 적합하면서 생분해성을 갖춘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재생의학 분야로에 대한 응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반대로 된 거 아니죠?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포항국가대학교 화학공학과 차윤준입니다. 예, 오늘 조동호 교수님을 이어서 저도 이제 공대 쪽에서 오늘 좀 발표를 해서 이 공학 기술이 어떻게 이 재생의학 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는 앞에 전반 오전에는 주로 세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재생의학에서 이 소재 쪽이 또 중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소재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특히 저희는 이 생체 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 바이오 소재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재생의학 쪽에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몰리큘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제 분자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핵산 물질들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런 자그마한 이제 모노머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고분자 물질이고요. 이런 고분자 물질로 우리 이 몸이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생체 분자 중에서 우리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이 유전 정보의 가장 최종 산물로서 우리 몸에서 우리 생명체에서 아주 다양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능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구조 쪽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생명체는 이런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구조 역할을 해서 우리 어떤 쉐입을 유지한다든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하면은 대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금방 없어질 것 같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기계적 물성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물질로서 소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우리가 어떤 사용을 하게 되면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이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합성 폴리머들을 이용해 가지고 소재로 이용할 경우에는 싱글 몰리큘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분자량들이 굉장히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디얼하게는 단백질은 싱글 몰리큘러 웨이트 소재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한 뭐 이런 합성 고분자들은 우리가 모노머들을 뭐 한 2개, 3개 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백질이라는 것은 20가지 아미노산이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폴리머로서 실제적으로 아주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어떤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펜던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컨주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우리 몸에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 몸에 어떤 소재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어떤 만성 면역 같은 것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 역할을 하고 없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 디그레더블 하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컴패러빌리티, 생물학적 안정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체 분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매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실생활에 유용한 어떤 바이오 머티리얼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분자 레벨에서 재설계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역할을 하는 이 소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탐색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재생의학 분야에 활용하는 또는 어떤 드럭 딜리버리 분야에 활용하는 그런 적용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일단은 먼저 이 접착 소재 쪽의 개발에 사실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접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원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 특히 이런 부착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굉장히 특별한 수중 접착제를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수중 환경과 우리 몸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수중에서 작동하는 어떤 접착 원리가 우리 몸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홍합은 굉장히 많은 오래된 이런 생화학적 연구가 시작된 대상으로서 앞으로 실용화가 가장 가까운 생명체라고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조만간에 이제 실용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제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홍합은 이 발로부터 이 족사라는 것을 만들고 족사 끝에 이 접착제를 만들어서 이런 뭐 바위라든가 이런 물속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 붙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족사 하나에 있는 이 접착제로서 한 10kg 이상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커다란 힘을 부착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접착제가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생화학적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이후에 이 홍합 접착제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접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얘네들은 화학 접착제와 다른 점이 화학 접착제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단백질 접착제들은 이 플렉서빌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데 우리 몸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딱딱한 접착을 하면은 사실은 페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런 플렉서빌리티를 갖고 있는 접착이 될 수 있는 단백질 접착제들은 그런 것에서 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물속에서 접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돼 있는 혈액이나 체액으로 차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수중 접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물에서 접착할 수 있는 그런 접착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홍합의 이 접착제들이 바이오 컴패러블하고 거의 3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임뮤노지니시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으로 굉장히 좋은 이 캔디데이트로 생각을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기장 연구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연구에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홍합이 접착하는 원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실 한 20가지 아미노산들을 적절하게 이용한 것이 단백질인데 이러한 구조 역할을 하는 접착 단백질들은 주로 굉장히 편협하게 몇 가지 아미노산들만 주로 이용합니다. 특히 이 접착 단백질도 한 5가지 아미노산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타이로신과 라이신으로 되어 있는 이 2가지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굉장히 편협된 형태의 그런 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는 타이로신이 아니고요. 타이로신의 이 벤젠링에 OH가 하나 있는 것이 타이로신인데 그것이 하이드록실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하나가 더 붙어 있는 도파 형태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홍합이 만들어내는 이 접착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조가 되겠고요. 이 도파라는 이 아미노산에 있는 이 2개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실제적으로 다양한 표면 접착과 이 코이전에 코이전을 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접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이 홍합 접착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응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바로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양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저희들이 먼저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방법은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그런 방법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주로 지금 동물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의약 단백질을 만들듯이 저희들은 이제 박테리아를 미생물을 저희들이 이제 세포 배양을 해서 대량으로 이 홍합이 만드는 접착 단백질을 만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분리정제는 메디컬 그레이드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4등급 소재로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제형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저희가 확보한 이 접착 단백질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재생의학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유리나 피스툴라 실링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이제 블레더들이 좀 몇 가지 대상으로 나왔었는데 이 유리나 피스툴라라는 것은 누공이라고 우리나라 말을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리나 트랙 오간에 이런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제 그 구멍이 생김으로써 유린이 소변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고요. 약간 이제 인컨티넌스랑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멍이 생겨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소변이 컨트롤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실은 집에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 가족과 어쨌든 사회로부터 좀 격리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병이라 보실 수 있고요. 여자들한테는 많이 생기지만 남자들한테도 생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현재 치료받지 못하는 그 환자가 한 200만 정도가 되고요. 매년 전 세계를 통해서 5만에서 10만의 여성들의 이런 병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에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은 이 노벨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럼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거 했더니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성의 이제 평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비보 실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엑스비보 실험으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컨셉이 잘 프로파일인지 확인했는데 일단 구멍을 뚫고 빨간물 채우면 빠져나가죠. 그게 누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오프닝하지 않고 바로 물속에서 그 구멍을 실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교가 되면은 이 물이 차도 소변이 차도 얘네들이 방광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방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폐와 더불어 굉장히 이 수축과 팽창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특히 굉장히 사이클리적으로 굉장히 리피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 압력을 거기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을 실링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같은 것은 우리 몸에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사용해서 실험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폐쇄력이 있는데 한 몇 번 정도 리피테이션을 시키면요 얘네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압력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브린 글루는 현재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실제 지열 제품이고 실제 접착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런 폐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만든 이제 수중 접착제는 그 이상이 되겠고요. 여러 번에 40분 정도 이상의 사이클을 통해서도 그 압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돼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링하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강석호 교수팀과 같이 시작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유리나 피스툴라 실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직 분석 데이터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홀이 바로 클리어하게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브린 블루인 경우에도 사실은 접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링을 하지 못해서 이 홀이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탠더드 방법이 이제 수초인 경우와 저희 접착제로 실링을 한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이제 구멍이 있었는지 모르게 잘 메꿔지고 재생이 됐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초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얘는 남아있는 이 봉합사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지만 저희들은 단백질이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소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아스티어스 디펙트 힐링입니다. 우리 뼈 대체제로 뼈를 재생하는데 우리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확인한 연구가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인구가 고령화됨으로써 뼈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본 그래프팅 세라피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자들이 있지만 오스테오 컨덕션이 가장 초기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뼈 입자들을 뼈가루들을 넣어서 오스테오 컨덕션 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같이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한 것들이 뭐 이런 저희가 이제 뭐 동물뼈라든가 합성뼈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뼈가루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넣어도 얘네들이 쉽게 도망가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디펙 사이트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스테오 컨덕션 효과가 굉장히 상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전략은 바로 이 체액에 들어간 혈액이나 체액에서 본 그래프트 파티클들을 묶어주는 바인더로서 저희가 접착제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디펙 사이트에서 얘들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빨리 우리가 본 재생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 접착제로 바인딩을 시키면요. 그동안에 이제 뭐 어떤 혈청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CMC 같은 이런 소재로 바인딩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기계적 강도의 증가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이 혈소판이 굉장히 잘 붙어서 이 혈소판이 이 접착 소재에 의해 가지고 혈소판까지 잘 리크루트가 되고 붙고 또한 얘네들이 플래팅된 모폴로지를 보임으로써 이 혈소판이 이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을 분비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렉 칼바리아 모델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을 경우에 뉴본 볼륨의 형성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뼈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발치 후에 뼈 재생을 시키고 나서 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환자들이 한 6개월 동안 사실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진 채로 먹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이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두세 배 정도 빠른 뼈 재생을 저희가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삶의 질이 한 두세 배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스킨 운드 클로저랑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뒤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현재 이 창업을 통해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제품군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가 어떤 운드가 생겼을 때 이 봉합사를 통해서 이 운드를 클로징하는 것이 현재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운드라는 이 봉합사라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이 봉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구적인 이 흉터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 피부, 스킨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흉터가 나더라도 사실은 크게 살아나가는데 문제는 없죠. 하지만 우리 몸 안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 안에는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중 접착 환경인데 거기에서 그리고 굉장히 조직이 연약하죠. 그래서 사실은 꿰매다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봉합사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만약에 찢어졌을 경우에 장 같은 데서 찢어져서 장액이 빠져나오면 폐혈증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봉합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봉합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운드 클로저로서 저희가 이제 빛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한 것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 자연에 있는 이 곤충들이 사용하는 이 구조물을 만드는 이 가교 방법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도파가 아니라 이제 타이로신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방법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블루라이트 굉장히
비저블한 라이트, 가시광선에 있는 그런 라이트, 무해한 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타이로신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손쉽게 젤레이션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아이디어하게는 몇 초 만에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액체가 이제 반고체 형태의 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이 절개된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봉합을 해야 되는데 주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봉합사로 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접착제를 도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블루라이트를 쬐주기만 하면은 이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연결이 되면서 말랑말랑한 이제 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 상처에 이제 흉터를 거의 최소화하게 되고요. 이 단백질이 이제 피부에서 흡수가 돼서 재생이 빨리 일어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7일만 해도 물론 저희가 뭐 쥐하고 사람과 피부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썼을 때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임상을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접착제가 없어지고 그 봉합된 운두 부분이 깨끗하게 잘 봉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흉터도 가장 최소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형 방법들을 저희 이용해 가지고 마이크로니들 패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이크로니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소재,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손쉽게 이 제형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을 이용해 가지고 다이타이스 크로스링킹을 통해 가지고 이 소재들을 서로 젤레이션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만들어서 운두 클로저와 그것을 이용해서 리제너레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물이 탑재가 되면은 이 약물 전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패치를 개발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게 손쉽게 저희들이 몰드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유니폼한 형태의 그런 패치를 만들 수 있었고요. 충분한 피부까지 뜰 수 있는 그런 페네트레이션 포스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장 같은 것들에 이제 장에 이제 천공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들을 이제 막는 그런 실험들을 시행했고요. 굉장히 이 안쪽이나 장 안쪽이나 장 바깥 쪽이나 이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조직에서도 잘 저희가 클로징을 할 수 있는 패치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약물 전달 부분은 저희가 오늘 여기서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네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이런 접착 소재를 이용해서 나노파이버 형태의 어떤 도관을 만들어서 신경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신경이 끊어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인공적인 이제 도관을 만들어서 이제 신경을 재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나노파이버 형태의 어떤 제형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감아서 이제 도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기존의 PLGA 같은 이런 FDA에서 허가받은 이제 폴리머들을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얘네들이 세포의 어떤 환경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PLGA와 저희 소재를 같이 섞어서 저희들이 이제 제형을 만드는 도구관을 만드는 것을 시작한 거고요. 자, 접착 단백질만 가지고도 나노파이버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기계적 물성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폴리머와 이제 섞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충분한 도관으로서의 이제 기계적 물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토크래프트와 비교를 하고 기존 PLGA만 있는 거, 저희 소재와 같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한 결과 굉장히 유의미한 저희가 좋은 효과를 저희가 얻어낼 수 있어서 신경재생에 도움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이제 접착 소재에 의해 가지고 이 세포를 리크루트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신경 재생이 좀 더 빨라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캐톨릭 유니버시티의 이종원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이제 그 심근경색 모델에서 리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줄기세포를 딜리버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MI가 이제 커다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줄기세포 세라피는 아무래도 프라미싱한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지만 현재 이런 드럭들이 그 다이렉트하게 셀을 심근에다가 문제된 심근부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예, 인젝션을 했을 때 얘네들이 사실은 세포들이 이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금방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유지가 안 되는 몇 가지 세포에 의해 가지고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것이 또 파라크라인 이펙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파라크라인 이펙트가 굉장히 잠시에 있는 그런 굉장히 트랜지언트한 파라크라인 이펙트로 가지고만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환경이 사실은 혈관이 망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뉴트런트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비록 세포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셀 바이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혈관을 재생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이렉트한 셀 딜리버리 대신에 저희 개발한 이제 접착 소재의 세포를 같이 인캡슐레이션 해서 이 망가진 심근벽에서 오랫동안 이 세포들이 남아 있으면서 파라크란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이 심근벽을 재생하는 그런 전략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MSC가 되겠고요. MSC만 넣어주면요, 얘네들이 2주 정도 됐을 때 형광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4주 됐을 때는 거의 다 없어져서 바로 이제 MSC가 여기 잔존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재와 같이, 접착 소재와 같이 넣어줬을 때는 4주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형광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주변 세포에 굉장히 빨리 인테그레이션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카디악 리바들링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딜레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 MI 모델에서 MSC만 보면은 사실 심근벽 재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재를 이용하면은 어느 굉장히 가시적으로 효과를 벽 두께가 리커버리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밌는 것은 줄기세포를 넣지 않고 저희 수제만 넣어도 어느 정도 이 리커버리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줄기세포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떤 인트린직한 그런 세포들이 심근 세포들이 여기에 리크루트가 돼가지고 심근 재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의 심성문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MFP 저희가 개발한 이 원천 소지 홍합 접착 단백질은 저희가 재생의학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 바이오머티리얼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어떤 그 조직의 재생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항암 물질이라든가 또는 면역 항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딜리버리하고 유전자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이런 딜리버리 머티리얼로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연구를 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이제 제가 2015년도에 네이처 글루텐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현재 이거의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봉합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운드 클로저 쪽으로 스킨 운드 클로저 쪽으로 저희가 4등급 소재로 의료기기 소재로 현재 최근에 IND 승인을 받아서 임상 허가 승인을 받아서 조만간에 임상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의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제품화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사실 뒤에 준비한 거는 있지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체 분자 중에서 단백질이 아니라 이제 탄수화물 소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개념만 말씀드리면 이제 뇌동맥류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꽈리 부분에다가 이제 코일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희가 개발하는 새로운 색전 소재를 개발한 거가 되겠고요. 이 색전 소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 알지네이트를 이용했는데 기존의 알지네이트는 칼슘만 이용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빛을 이용해 가지고 비가역적으로 젤레이션 할 수 있는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을 개발했다는 것이 기본 원리고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기계과 김준영 교수님 쪽과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버로
바로 몇 초 만에 저희들이 젤레이션 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파이버로 형성시킬 수 있는 기술로 개발했고요. 피에서도 잘 된다고 확인했고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잘들이 그 폐쇄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사람 크기의 모델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 뇌동맥류 충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이거는 실제 동물 실험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라서 조만간에 그런 동물 실험에 대한 유성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홍합 유래 하이드로젤 소재 물성을 적용하려는 조직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현재 어떤 식으로 타겟 조직에 맞게 물성을 조절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하이드로젤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아닌데, 하이드로젤 하나에 저희가 접착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소재의 제형이 되겠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 조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이드로젤의 이제 강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각효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배합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재를 접착 단백질만 아니고도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소재를 복합화시켜서 사실은 실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오늘은 접착 단백질로만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히알루론 애시드라든가 다른 소재를 같이 복합화함으로써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강도, 기계적 성질은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판크레아틱 아일렛 세포를 이렇게 접착시키는 것도 제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세포에 따라서 경험상으로는 세포에 따라서 이 접착 물질이 달라야 되는 건가요? 차 교수님 경험해 주신가요? 예. 단순히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사실 심근세포에서 이제 MSC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지방줄기 세포를 좀 하긴 했었는데 현재는 연골 세포 쪽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골 재생 쪽으로 저희가. 근데 세포에 따라서 조금 다를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 접착 소재는 어떤 생물학적 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을 리크루트할 수 있는 간접적인 능력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포에 조금 더 특이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생물학적 기능을 이제 같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펩타이드를 같이 이제 퓨전한 그런 소재들을 여러 가지 사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걸 또 통해 가지고 세포 스페시픽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접착 소재, 코팅 소재로 저희 개발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